전 세계적으로 시장 확장성이 큰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제일 돈이 많이 되고 시장이 크고 그 시장 규모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 한국에서 판매하다가 아마존으로 넘어가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많이 판매한다 이러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증시가 이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락이 아무래도 나온 이후 회복을 하는 장세다 보니 아마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AI와 반도체였는데 하반기 혹은 변동성 장세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 그리고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사이클 산업들이었습니다. 뭐 반도체도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다시 회복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도체 쪽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좀 눈여겨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반도체보다도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섹터는 제약바이오와 중후장대 산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뭐 다른 나라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을 제가 지금까지 한 3번 정도의 사이클을 실전 매매를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여줬습니다.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 템포 쉬어가는 중간에 뭐 조정기가 좀 나와줬을 때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후반부에는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사이클 산업들이 그 사이에서 좀 움직임이 나와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와줬던 건 실적을 기반으로 수출을 회복시키는 반도체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이나 사이클 산업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증시가 또 이제 다시 한번 조정기로 접어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번 후반부에는 제약바이오를 1차적으로 가장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말씀드렸던 사이클 산업들, 뭐 조선은 이미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다 보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소수 종목들이 주도해 나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HD 한국조선해양, 뭐 하나오션부터 하나엔진, 삼성중공업, 뭐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완성 조선업체들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 뭐 기자재나 본행제들도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후에 뭐 자동차나 이런 쪽들도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 쪽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2차 전지급으로 폭발력을 보여줄 만한 성장 산업은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특히 로봇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 쪽이라든지 로봇 쪽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좋다라고 정도로만 얘기했지 한번 제대로 정리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 종목 없어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 눈에 좋아 보이는 종목 위주로, 한마디로 완전히 저의 매매 성향과 저의 취향이 한껏 들어간 종목 선정, 섹터 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왜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고 왜 이 섹터를 눈여겨보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ADC입니다. 항체역물 접합체. 이게 이제 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냐면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매번 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번에 반도체에서 이제 AI 그리고 인공지능 쪽이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메모리 반도체 전통적으로 항상 움직이는 애들은 좀 덜 간다일 뿐일 거지 가기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에 맞는 섹터 종목들이 있고 혹은 언제나 변함없이 움직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 신에서는 항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체약물 접합체가 이제 항암신에 있어서는 표적 면역 항암제 이런 쪽으로 이제 막 그 트렌드가 넘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ADC라고 보셔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이제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를 저는 눈여겨보고 있고
대장주는 역시 리가켄바이오입니다. 리가켄바이오가 가장 하락에서도 하방을 잘 지지해주는 종목이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신고가를 쓰고 가장 높게 올라갈 종목이에요. 리가켄바이오가 무너지면 사실상 ADC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키트루다 SC, 피하 지방 주사로 이제 유명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같이 껴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대장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ABL 바이오는 이제 리가켄바이오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ADC 항체약물 접합체 대표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매출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리가켄바이오가 훨씬 더 대장이라고 봅니다. 일단 전주도 붙었고, 오리온이라는 전주도 붙었고, 지금 ADC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임상을 진행할 만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조달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원래 기업에 이제 돈도 있었는데 거기 이제 오리온 전주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돈들 다 취합하면서 한 2조 가량 총알을 구비해놨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총알을 구비해놨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 리가켄바이오만큼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대장주는 리가켄바이오가 맞고, ABL 바이오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이에요. 뭐 약간 2등주 정도 느낌? 근데 2등주가 꼭 안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게, 2등주가 어떨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뭐 뒤처지는 종목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2등주, 3등주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등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 또 낙폭도 그만큼 큰 거니까 리스크를 좀 그만큼 지고 간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종목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신고가 아직 뚫기 전에 있는 종목들. 이거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막 신고가 쓰는 거 무서워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ABL 바이오를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의 성향상으로는 사실상 지금 기업 운영하고 있는 거나 총알 장전해 놓은 거나 이제 거의 뭐 현금 2조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이런 기업, 리가켄바이오 지금 시총이 3조 2천억인데 2조 정도 이제 또 투자를 감행하면서 성장 촉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괜찮게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역시도 이제 대장주 개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총정리하는 거지 매수하시라 이런 건 아니고, 매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종목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DMO, 역시 이제 CDMO는 미국의 이제 정책상 중국과 이제 계속해서 탈중국을 진행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던 CDMO 시장, 뭐 우시를 비롯해가지고 굵직굵직한 이 CDMO 사업들을 반사 이익을 받을 만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제약바이오 씬에 있어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이제 사업을 안 주니까 거기에 이제 배척해버리니까 다른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대표적으로 수혜보는 CDMO 기업이고, 여기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 디지털이 종목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던데 뭐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근데 뭐 많이 올라서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아직 한참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익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소액 정도로 익절을 하면서 전량 매도하기에는 좀 많이 아까운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7월 15일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7월 중순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번 이때 증시 흔들리면서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좀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ST팜 정도까지 눈여겨보고 있어요. 모두 이제 검색식에 떴던 종목이고요. ST팜은 지금 검색식에서 이탈되기는 했는데 마찬가지로 CDMO 기업이기 때문에 ST팜 역시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도약하면서 움직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역시나 이제 삼바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보고 가야 되는 게, 한번 언급 드렸는데 의료 뷰티 쪽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어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K 뷰티니 아니면 뭐 K 푸드니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가 해외에서 수출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K뷰티였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화장품 이후에 후속타로 지금 수혜를 받는 게 필러라든지 보톡스라든지 의료 뷰티 쪽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 기기 이런 것들도 수혜받을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거랑 화장품이랑 같이 접목해가지고 판매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에 지금 3대 톡신 시장이라고 불리는 뭐 아시아나 유럽 북미 시장 모두 진출한 기업이기 때문에 휴젤은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휴젤이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 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올해 초에 1월 5일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좀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파마리서치인데 파마리서치 말씀드렸었죠. 와, 파마리서치도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연어생식기 뭐 얘기하면서 제가 PDRN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파마리서치가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피부에다 이제 주사를 놔가지고 피부를 좋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유명해지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요거를 사실 이제 연어라든지 이런 동물에서 추출을 했었는데 장미라든지 식물에서 추출하는 애들이 있어요. PDRN 그거를. 그래서 바이오 FDNC가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 FDNC 같은 경우는 시총도 낮고 조금 리스크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고점 대비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큰 돈 투자하기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을 만한 기업으로 보고 있다. 지금 주봉상 120선이 여기 위치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17,000원 위로 주봉상 120선이 요 회색선이거든요. 요 위로 올라타면 그때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관심 있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톡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러나 보톡스 이런 거 얘기하면서 보통 톡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메디톡스가 원조입니다. 이건 뭐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은 아닌데 이 톡신 시장에 있어서 메디톡스가 원조라서 말씀을 드려요. 휴젤보다 얘네가 원래는 원조입니다. 근데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이 톡신 가지고 서로 소송을 벌였어요. 근데 이제 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가 이제 소송을 걸어버리니까 아니다 우리가 직접 발견한 거다 막 이랬는데 이게 또 썰도 굉장히 웃깁니다. 뭐 어떤 애들은 막 우린 마곡간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이러고 아주 그냥 웃겨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메디톡스 거 그냥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솔직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완전히 100% 제 생각입니다. 메디톡스 거 그냥 베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휴젤도 그렇고 대웅제약도 그렇고 근데 말도 안 되는 말로 좀 하는 느낌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웃긴 게 원래 대웅제약이랑 메디톡스 소송했을 때는 대웅제약이 졌었어요. 그치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메디톡스 말이 맞다 하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휴젤도 이제 나섰단 말이죠. 근데 휴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 진출하고 있어요. 그 메디톡스는 사실상 얘네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대웅제약이 막 중국 먹고 휴젤이 지금 전 세계 막 톡신 시장 다 장악해가지고 먹어나갈 때 소송만 거느라 지금 점유율 뺏기고 있어요. 소송 거느라 바빠가지고. 심지어 웃긴 게 뭐냐면 지금 휴젤이 사실상 소송에서 그냥 이겼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대웅제약도 처음에는 소송에서 졌는데 점점 항소하고 하면서 대웅제약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메디톡스는 원조고 제일 먼저 이제 개발을 한 애들인데 그냥 대웅제약이랑 휴젤한테 뺏기고 있다. 특히 휴젤한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조 기업이기 때문에 톡신을 가지고 매출을 본격적으로 내면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균주 관련해서 네가 먼저 발견했니? 니네가 베꼈니 안 베꼈니? 이거 가지고 뭐 말이 많은데 메디톡스가 원래는 원조가 맞다. 근데 얘가 소송하고 막 뭐 싸우고 이러는 동안 휴젤이랑 대웅제약이 뭐 시장 장악해 나갔다. 특히 휴젤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 소송에서도 이겼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역시도 이제 톡신 시장으로 봤을 때는 같이 이제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덜 올라갔다는 관점에서. 그래서 휴젤 그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메디톡스도 충분히 다시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높다라고 생각되시면 뭐 검색식에 포착된 추세 전환 종목은 아니지만 원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고려해 봄직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웅제약 역시 마찬가지.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때도 뭐 소송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뭐 오랫동안 막 난리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대웅제약 쪽으로 판결이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닥에서 뭐 주가가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는 기대감을 고려하면 대웅제약 역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휴젤이 전 대장주라고 봅니다. 누가 뭐래도 대장주는 휴젤이 맞아요. 점유율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가고 있고 점유율도 가장 발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 근데 이거 너무 높아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대웅제약이랑 이제 메디톡스를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투자 성향은 다 다르니까 대장주 좋아하는 사람 있고 들 올라간 종목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파마리서치랑 이제 바이오 FDNC가 이제 같은 종목군으로 엮어서 보시면 되고요.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을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주는 파마리서치, 휴젤이 대장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는 애들은 파마리서치, 휴젤이 너무 고점이라서 부담되는 분들은 바이오 FDNC나 메디톡스, 대웅제약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파마리서치나 휴젤은 이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이고 바이오 FDNC도 검색식에 포착됐습니다. 근데 주봉상 120선 돌파를 못해서 아직은 조금 저항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메디톡스, 대웅제약은 지금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 바로 비소세포 폐암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암신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장 확장성이 큰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제일 돈이 많이 되고 시장이 크고 그 시장 규모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 우리가 이제 돈 많이 벌고 싶으면은 뭐 한국에서 판매하다가 아마존으로 넘어가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많이 판매한다 이러고.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병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폐암입니다. 간암도 진짜 뭐 적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이제 폐암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임상 3상 성공하고 뭐 이제 실제로 진출해서 약도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보통 우리가 임상 성공했다 그러면 되게 막 시켜서 해주고 주가 많이 가잖아요. 근데 임상 3상 다 성공해주고 판매도 이제 다 승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못 가는 종목들 꽤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그래요. 똑같은 암 시장이어도.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큰 시장이 뭐냐? 암 시장 중에서도 암이 일단 제일 크고요. 뭐 요즘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제일 큰 시장은 암입니다. 여러분들 생명 연장, 죽고 사는 문제 시장이 크겠어요? 이뻐지는 거 시장이 크겠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근데 요새 워낙 이제 비만 치료제가 핫하게 트렌드로 이제 자리 잡으니까 엄청 확장되고 있는 건 맞는데 정말 장기간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시장을 장악하는 건 역시 항암 시장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간암, 폐암 뭐 많지만 폐암 시장이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사실상 똑같이 여러분들 임상 승인이 되더라도요. 폐암 쪽이 엄청난 이제 돈을 빨아올 수 있을 만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소세포 폐암 관련주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중에 하나가 보로노이가 있습니다. 대장주는 저는 뭐 사실 아직도 유한양행이 대장주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보로노이가 이제 조금 물론 미래의 이제 성장성을 보고 간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당장의 재무가 이제 뭐 25년, 26년 여기까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미국 FDA 승인 그 임상 관련해가지고 자진 철회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좀 임상 속도를 내기 위해서 FDA 쪽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냥 국내 쪽이랑 이제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 대만이었나? 다른 국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좀 까다롭지 않은 쪽으로 가가지고 빡빡하지 않은 데로 가서 임상을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성공하면은 좋은데 좀 어쨌든 지금 말은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로노이가 굉장히 고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소세포 폐암, 폐암 시장, 그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 시장 씬에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보로노이는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쪽에서는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항암신으로 해서 ADC랑 비소세포 폐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 쪽으로 해서 개별주로 녹십자나 SK바이오팜, 뭐 셀트리온도 이제 뭐 사실
뭐 CDMO 쪽으로 넣을 수 있겠죠. 우량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알테오젠도 굳이 따지자면 이제 뭐 여기 ADC 쪽으로 같이 넣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우량주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녹십자나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꼭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녹십자나 SK바이오팜은 제가 나중에 이제 개별 분석 영상으로 해가지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영상을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 큰 것도 알고 있고 돈이 되는 건 아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번에 그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이 SLS 바이오나 블루엠텍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으로도 그렇고 결국에는 노보노디스크랑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가 다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SLS 바이오도 얘네가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이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10월 달에 국내 출시한다는 지금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은 살 빼는 약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이게 이제 10월 달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금 뭐 싹센다나 이런 거는 뭐 매일 맞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안 좋은데, 전 세계 1등이고 얘네가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다른 데는 뭐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얘네는 우리나라 상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얘네 유통이나 얘네를 이제 판매하면서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블루엠텍이나 SLS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직접 비만 치료제를 이제 판매해가지고 그걸 도전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일라이릴리 쪽에서도 이제 진출을 하고 이러면은 그럴 수 있겠는데, 여기도 보시면 SLS 바이오 블루엠텍 수혜주로 부상한다 이러는데, 보시면은 이제 SLS 바이오 기사에 나와 있죠. SLS 바이오를 위고비 노보노디스크 제품이죠. 위고비가 살 빼는 약 위고비 품질 관리 업체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품질 관리 관련해서 기술 이전하면서 얘네가 이제 한국 진출하면 위고비가 여기 이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기존에 유통하고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유통하고 있는 블루엠텍도 같이 수혜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통이라든지 품질 관리 이런 쪽으로 담당하는 기업들이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는 되는데, 이 약품과 좀 대비되는 뭐 경쟁을 해야 되는 제품들은 사실 뭐 엄청 크게 성장이 나올까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굳이 본다면 SLS 바이오나 블루엠텍 뭐 한미약품 정도까지 저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뭐 페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미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입 시점은 좀 뭐 어디까지 제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종목들은 요렇게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딱 요 정도까지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목들이 이제 대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외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물론 좋은 종목들 있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1군이라고 생각하는 1순위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에요. 여기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이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다 분석 영상도 올려놨습니다. 바이넥스는 올렸나? 마이크로디지털 올려드렸고, 파마리서치, 휴제 이런 거는 자세한 기업 분석 영상들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SK바이오팜도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올려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디테일한 또 이제 안 올려드린 종목들은 하나하나 분석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후반전에서 반도체로 돈 버신 분들 마찬가지, 반도체를 놓치셨던 분들도 이번 후반전에는 제약바이오가 반도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흔히 이제 반도체는 좀 안정감 있게 적당한 수익을 내기 좋고, 제약바이오는 리스크를 좀 지고 가되 폭발적인 대박 수익을 내는 섹터의 대표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놓쳤다면 지금 이번에 제약바이오 씬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렇게 대박 노리는 거 바라지 않는다, 리스크가 적은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클 산업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88 부동산 대책도 나오면서 사실상 건설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도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 산업 제가 또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